자,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, 실적 시즌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오늘 또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마켓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일단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될 텐데 우려보다도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 반영이 되어서인지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는 양상이었거든요. 이게 재료 노출로 봐야 하는지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또 유심하게 지켜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? 맞는 말씀이신 게 지금 일단은 한 8시 반쯤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. 네. 8조 3천억 정도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 전에 한 10조 정도 예상을 했다가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좀 일회성 비용과 뭐 이런 그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한 9.3조 정도 예상을 했다가 그거보다 한 1조 정도 안 나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우려를 했던 상황입니다.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주가가 그 전에 이미 미리 선반영을 좀 했고 만약에 8조대가 나오면 이거는 한 12,000원대가 한 적정한 주가다라고 예상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12,000원대에서 바닥을 형성하지 120만 원. 120만 원에서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다시 130만 원대로 이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4, 4분기 실적은 이미 발표가 됐고 이제 지나간 이제 재료고 중요한 것은 1, 4분기에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가 가장 좀 중요한데 지금 예상으로서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9조 2천억, 9조 3천억 이 정도 네.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4,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을 떨군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. 다만 2014년 전체적으로 이제 IM 사업 부문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그렇게 강화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약간 좀 다소 우려스러운 이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주가의 저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코스피가 다시 한번 급락세를 보이거나 이러할 그 여건은 충분히 좀 해소가 됐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일단 주가의 저점을 확인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2014년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주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예상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네, 건가요? 맞습니다. 네. 그렇다면 4분기 어닝 시즌 전반적으로 보자면 또 어떻습니까? 삼성전자 실적을 좀 보면서 네. 일단은 주가를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컨센서스를 발표를 어닝 시즌에 제일 먼저 하는데 삼성전자가 대부분의 이제 어닝 시즌의 어떤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이런 발표라는 점에서 이번 4, 4분기 어닝 시즌의 분위기들을 대충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온다.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4, 4분기에 대부분 많이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. 다른 기업들도 네. 이러한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있는 컨센서스를 믿기보다는 요거보다는 좀 하회해서 어닝 쇼크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. 2014년에 2014년을 좀 바라보면서 2013년은 어느 정도 비용을 대부분 다 떨군 후에 그 다음에 2014년을 맞이하려는 이런 분위기들이 좀 더 많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본다면은 아무래도 4, 4분기 어닝 시즌 자체는 그렇게 주가 자체는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을 것이다. 다만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번에 많이 떨구면 네. 2014년 전체적으로는 좀 더 좋아지는 이제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좀 이제 2014년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 문제는 2014년의 증가율 자체가 2013년보다 기업이익이 한 127조,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127조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0%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소 좀 높지 않겠나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지만 4, 4분기에 대부분 많이 떨구면 2013년의 증가율은 지금 현재는 한 8% 정도가 되어 있는데 네. 4, 4분기 어닝 쇼크가 나면 한 5% 정도대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2014년 증가율도 어느 정도 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1월 말 보면 어닝 쇼크는 주가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. 하지만 2014년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여기서 비용을 다 떨구고 2014년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러한
밑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2014년 1분기 어닝 시즌부터는 좀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. 건가요?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제 작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번 어닝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대응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QOQ로 어닝이 그렇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은 거의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본다면 주가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. 다만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뭐 그러한 업종들,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적으로 사실은 뭐 비용들이 원가 절감 효과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들이 좀 안 좋았던 점, 그 다음에 뭐 원달러 환율 효과 등 뭐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런 것들은 조금 좀 눈높이를 낮춰서 보시는 것이 좋겠고, 다만 지금 현재 뭐 가격적으로 보면 낙폭 과대에 이제 들어간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있는 네. 이런 상황이고, 특히나 뭐 환율 관련해서 조금 이제 그 뭐 내수주와 수출주가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포착을 하셨다가 이번에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낙폭과대가 되어 있는 좀 밸류적으로 싼 이런 주식들을 조금씩 담아갈 수 있는 오히려 기회적인 측면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실적 우려와 함께 시장에서 가장 큰 연초의 불안 요인이 된 것이 환율입니다. 엔저 문제인데 엔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?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조금 약간 상승하다가 물론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시장이 이제 한 5% 정도 5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보다는 엔저가 약간 좀 주춤하고 엔화가 1,050원을 깨고 잠깐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1,068원 정도까지 올라온 이런 상황들, 그러니까 그동안 환율에 대한 우려가 있다가 이게 좀 너무 과도하다 해서 속도 조절 차원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시장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장기적으로 보자면 어떤 엔저에 대한 이러한 그 방향성, 그 다음에 워낙 강세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출주에 대한 고민들, 그 다음에 내수주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과거 사례를 좀 보면 2004년, 2005년, 2006년 때 기조적인 이제 뭐 그 워낙 강세 효과가 좀 나타냈을 때를 지켜보면 오히려 수출이 안 됐느냐, 그렇지 않고 오히려 수출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속도 자체가 너무 가파르지만 않으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면서 그 환율에 맞춰서 이제 비용을 절감을 하는 효과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그 속도 자체가 지금처럼 좀 완만하게만 진행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감행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. 특히나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3월 결산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105엔을 찍고 잠깐 이제 내려온 상황에서 네. 추가적으로 뭐 계속 106엔, 107엔 계속 넘어가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환율 정도면 어느 정도 다시 그 상당히 많이 빠져있던 수출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. 다만 단기적으로는 센티먼트가 좀 악화돼 있으니까 예. 단기적으로 뭐 IT차 같은 수출주들은 약간 좀 비중을 축소하는 이런 전략, 그 다음에 뭐 음식료,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같은 환율 강세기에 약간 좀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환플레이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,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남은 1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혹시 효과는 없는지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. 지수 밴드 일단은 1950선이 어느 정도 이제 지수의 바닥을 좀 뭐 지지를 해준다. 네. 그러니까 뭐 PBR 1배 뭐 이런 얘기 저희가 뭐 자주 드리는데 기술적으로나 보면 이제 1950선 정도가 어느 정도는 이제 뭐 40에서 50선 정도가 이제 바닥을 형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고 1월에 뭐 어떤 긍정적인 그런 뭐 얘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뭐 어닝에 대한 불안감, 그 다음에 FOMC에서 테이퍼링을 좀 더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런 얘기들, 중국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아까도 앞서 뭐 잠깐 연결을 해봤듯이 어떤 그림자 금융에 대한 이런 총조사 보고서라든지 도시화 계획 보고서 이러한 것들이 좀 나오면 좋을 거다. 또 춘절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이제 희석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오히려 1월에 이렇게 약간 좀 안 좋으면 연간으로는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다는 점, 그래서 네. 기회로 좀 삼으실 수 있는 점,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다면 1월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군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는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들 의견 또다시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